확인 결과 100제곱미터 규모의 지점 2군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기억을 많이 하고 있고 요 부분 이렇게 약간의 보면 흙이 좀 많은 부분이 흙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본인이 진술해요. 흙이 좀 많아서 차가 거기 가서 더 못 갔다 뭐 이런. 이곳은 현재 8번 홀로 바뀌어 당시보다 3m 이상 지형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5m 아래의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발굴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강호순의 살인 습관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첫 살인을 하기 하루 전인 2006년 12월 12일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 신용카드를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습니다. 강호순이 범행을 할 땐 카드를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경은 같은 기간 가출 실종 신고된 450여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방 도우미를 유인할 땐 항상 모자를 썼고 차로 유인할 땐 양복을 차려입은 점이 확인돼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혜원입니다. 네, 김연아 선수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제 다시 세계에 강렬한 윙크를 보냈던 김연아 선수가 내일 프리스케이팅에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200점 깨는 게 꿈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신지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완벽한 기술에 매혹적이고 강렬한 연기로 피겨 역사를 다시 쓴 김연아. 자신도 놀란 세계 기록의 흥분이 간밤에 잠을 설치게 했지만 오늘은 어느새 평상심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리스케이팅을 위한 연습에서 김연아는 여전히 최고의 컨디션으로 날렵한 점프를 선보였습니다. 참신한 조절하는 뜻에서 한 연습이기 때문에 무리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여자 선수 최초의 200점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정작 본인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 연습할 때처럼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잘했으면 좋겠고 점수는 그 뒤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점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싶진 않아요. 쇼트 프로그램 6위에 그친 아사다 마오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못했습니다. 김연아의 15점 가까이 뒤진 점수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듯 점프 감각을 되살리려 애썼지만 몸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오히려 홈링크에 2점을 안고 2위에 오른 캐나다의 조애니 로셰트가 더욱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들도 어제 한국의 피겨 여왕이 보여준 환상 연기를 극찬하며 200점 신화가 밴쿠버에서 탄생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We think that Yuna Kim really has the inside track on finally winning the world championship and having the inside track on an Olympic gold medal. She's been wonderful. 1년 뒤 올림픽이 열릴 바로 이곳에서 내일 오후 김연아는 세계 피겨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밴쿠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에서 담대하고 겸손한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내일 환상의 3회전 점프 5개의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민병우 기자입니다. 올 시즌 첫 출전이었던 지난 10월 그랑프리 1차 대회. 김연아는 그때도 쇼트 프로그램에서 69.50을 받으면서 200점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연습에서 루프 점프를 시도하다 넘어진 충격 때문에 실전에서는 3회전 루프 점프를 한 바퀴밖에 돌지 못했고 합계 점수도 193.45에 그쳤습니다. 11월 중국 대회에서는 배점이 높은 트리플 루프 대신 기본점이 2.5점 낮은 더블 악셀을 선택해 오히려 1차 대회보다 4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안전 위주로 가산점을 노린 게 적중한 셈인데 이때 받은 점수면 내일 200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일 김연아는 피겨 여왕답게 자존심을 건 정면 돌파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점프의 교과서라는 별명답게 플립과 토르, 루프와 러츠, 살코까지 3회전 점프 5개 모두를 완벽하게 성공시켜 200점의 역사적 의미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연습 때 너무 잘 돼서 이제 시합에서도 꼭 하고 싶은데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그냥 머릿속을 싹 비우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연기 순서가 맨 마지막이어서 워밍업 이후 40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뒤로 갈수록 빙판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과감한 연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김연아의 당찬 자신감은 이미 모든 걸림돌을 넘어선 느낌입니다. 이제 남은 건 4분의 연기.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새로운 피겨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병호입니다.
전국 30여 개 지방단체장들이 주최 측에 돈을 주고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상은 치적 홍보에 쓰이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한국신문방송연구원 주최로 2008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문화관광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상식 이틀 전 주최 측이 강북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수상 기념 홍보료로 1,320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상 받는 대가로 돈부터 보내라는 겁니다. 정가대로 하면 요것도 한 1,800만 원 정도 된대. 매일경제 그 광고료로 하면. 그런데 1,200만 원에 해준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1,320만 원이죠. 지난해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한 곳은 서울 강북구 외에도 경기도, 울산시, 서울 강남 성북구, 강원도 횡성군 등 20곳에 달합니다. 강북구는 올해 예산계획에도 상 받는 비용, 즉 자치단체 평가 참여 항목으로 2,600여만 원을 책정했다가 삭감됐습니다. 단체장들이 이런 상에 이제 집착하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 민선이잖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자기의 치적을 알려서 이제 그것이 자신에게 한 표를 더 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 한 일간지와 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주최한 CEO 대상 수상식에서도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등 10여 개 자치단체가 기업체와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역시 홍보비 명목으로 대기업은 2천만 원, 지방자치단체는 1,500만 원을 납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구청장 개인이 받지만 예산이 쓰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개 상을 받은 서울 성북구와 성동구는 세금까지 포함해 3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썼습니다. 방송이라든가 어떤 신문사라든가 이제 주요 신문사죠, 일간지죠. 주요 일간지 같은 경우는 딱히 안 해주잖아요, 솔직히. 어떤 일개 구 차원, 서울시 차원에서는 했을 수 있지만 일개 구 차원에서는 홍보를 딱히 성동구에 대해서 상을 준 기관은 사무실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정체가 모호합니다. 신문방송연구원 302호라고 돼 있던데 없어졌다고요? 시민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혈세로 상을 매입하고 이를 치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전시행정이고 추태행정일 뿐이다. 진보신당은 예산을 환수하기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남대문 상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던 세무공무원이 퇴직 후 개인 세무사무소를 차린 뒤 그 세금이 부당하다며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뭔가 수상하지요. 어찌 된 일인지 김주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가짜 세금 계산서 유통업자인 일명 양사단이 적발된 것은 지난 2007년. 양 씨가 1,0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되면서 불똥이 상인들에게 튀었습니다. 남대문 세무서가 양 씨가 만든 가짜 자료를 근거로 무더기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상인들이 찾아간 곳은 세무사 송모 씨. 남대문 세무서 출신인 송 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 심판 청구를 권유하고 상인들로부터는 1인당 20만 원씩의 착수금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주소는 된 거예요. 그거 2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선후배 관계가 다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점심값 내지 저녁 식사 대용으로 들어간다고. 과세가 부당하다고 말한 송 씨는 바로 세무사 개업 직전까지 상인들에게 5년치 세금을 부과했던 관련 과의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러나 자신은 과세 직전 퇴임한 만큼 세금 부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별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고지한 담당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고지하고는 저는 상관없는데. 왜 세금 실제 송 씨가 퇴직한 것은 2007년 6월. 5년치 세금 부과는 넉 달 뒤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남대문 세무서는 당시 송 과장이 퇴임하기 전 세금 부과를 정해놓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겠다 결제를 받은 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대문서에서 그거 결정할 때는 그때 과장님이 누구셨어요? 정 과장이 송 과장님이셨습니까? 어쨌든 송 과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를 담당했던 세무공무원이 세무사 개업 뒤 다시 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 심판 청구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자경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국세청에 대한 로비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주마입니다. 남해안에 때 아닌 숭어떼가